이거기네 이거. 대한민국 이거. 돌려갖고 이쪽 방향을 할 수 있어. 이쪽 방향 하면 돼. 잠깐만요. 저 부모님 이쪽 방향 할 거예요. 저 누나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 3명이요. 김경태 씨 그저 오늘 오십니까? 왔어요. 왔어요. 네. 대구. 오늘 4군데도. 아니 네. 선구용 하는데 참 그냥 처음 봐. 나도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는데 나 이기업자. 그러니까 그쪽에 그저 목사하고도 그 저분하고도 관리적으로 네. 아니, 그 양반이 운전기량이 간 거 아니야? 그냥 올 때는 사람이야. 한 3명이 할 거예요. 산조 네, 둘이 되고 맨 마지막 할 거예요. 오늘 4군데 도는데 사제 갔다가 수성역 갔다가 솔직히 네. 그 이런 말씀들은 뭐 합리적으로 사실은 좀 없지요. 그런데 없는데 그 이유가 나는 알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이 양반이 굉장히 특보하고 네, 알아요. 그리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이 양반이. 내가 이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나도 그래요. 좋아하고 네. 여기서 사람은 좋은데 네. 속 없지. 그러니까 내 그 얘기를 그래. 근데 이분이 그때 초반에 네. 나중에 자기가 출마해서 단일화에 동참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그 한번 나와가 그런 아 지금도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반드시 바꿔.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후보 유세관입니다. 여러분께 김경재 후보의 공약을 들려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곳 대구에 왔습니다. 잠시 후에 김경재 후보의 공약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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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김경재 후보의 공약을 듣기에 앞서 저희 귀하신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린코리아 조영한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백화점 앞이네요.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곳인가요? 이제 내일이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일이네요. 저도 대구에서 10년 살았습니다. 대구에서 학교도 나오고, 대구는 제 고향과 마찬가지고 제 사투리, 대구 경북 사투리 평생 버리지 못하고 남의 나라 가도 항상 저는 대구 경북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구에 계신 본심쟁이들에게 마이크를 들고 김경재 후보를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김경재 후보 말고는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후보가 없다.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출신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기호 10번 10점 만점에 10번 김경재 후보를 추천합니다. 왜 김경재 후보는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구 경북의 본심쟁이들은 지금 본심쟁이가 아니고
멍텅구리가 되어버려서 멍텅구리. 왜? 대구 경북 출신의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뭐 죄도 없이 촛불 짱판군들에 의해서 사기 날조범들에 의해서 감옥 살이를 할 때 대구 경북의 본심쟁이들이 본심쟁이가 아니고 대구 경북의 보수 우파 애국자들이 보수 우파가 아니고 민주화를 앞세운 촛불 짱판군 사기 날조범들에게 사기당하고 짓밟히고 그래도 부끄러움을 모욕을 못 느끼고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내 고향 대구 경북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죄도 없이 뇌물을 받은 도둑으로 몰리고 그 똑똑한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최성훈 씨한테 국정농단 당해가지고 꼭두각시 뭐든 짓을 했다 하고 KBS, MBC,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여러분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선전선동을 하고 가짜뉴스로서 여러분들을 멍텅구리 바보로 만들 때 여러분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에 짓밟히고 불의에 농락당하고 상식을 잃어버리고 보수 우파의 이념을 포기하고 대구 경북 출신의 자랑스러운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갈 때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윤석열 같은 날조수사범이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 씨를 개보다도 못하게 일주일에 날 하루에 10시간씩 재판정에서 고문을 할 때 대구 경북의 사나이들은 멍하니 걸어다니는 허수아비가 되고 살아있는 시체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의 출신의 진실하고 정직한 대통령 하나 지키지 못한 동네가 이 머저리 동네 대구 경북이 아닙니까? 내 고향입니다.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국회의원 나온 사람도 있어. 나랑 태극기 집회 같이 하다가 태극기 팔아,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여러분 알지요? 조원진이 대구 사람.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천 잘 받아가 국회의원 3번 해먹은 사람. 돈을 몇백억을 거둬써가지고 태극기 집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사기 탄핵당하고 촛불 난동에 쫓겨났는데 여러분 선거 공보물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됐다는 글자 탄핵 탄자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는 박근혜 박자도 없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사나이들의 그 사나이들의 정의감 수준이고 그 사나이들의 진실에 대한 사랑이고 준법 정신이고 이게 무슨 대구 경북의 이 머슴아들이 대구 경북 사나이들이 이거 동사나이가 돼. 동사나이. 우리가 원래 그런 인간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구시장 권영진이 박근혜 대통령 쫓겨날 때 가장 먼저 하야하라고 가장 먼저 끌어내리라고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대구시장 권영진입니다. 여러분 뭐 이따위 동네가 다 있어.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거짓 사기 탄핵으로 쫓겨난 박근혜 대통령, 이재명 같은 촛불 깽판꾼에 의해서 쫓겨난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같은 사기 날조 수사범에 의한 쫓겨난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같은 사법반란범, 사법살인범에 의해서 사법살인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와 그의 인권과 그의 애국심을 되살리는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날조수사하고 억압수사를 해가지고 몰아낸 윤석열을 지지한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죽이면은 그 강도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죽이면 그 강도를 보고 여보 너무 멋있어. 옛날 남편은 그거 강도에 칼 맞아 죽어도 좋아. 강도 보고 여보 너무 멋있어. 새 남편이 좋아. 여러분, 대구 경북 사람들의 지성과 양심은 그러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경북의 배신자 유승민이, 대구 경북의 배신자 조영이, 권영진이, 태극기 팔이 박근혜 팔이 조원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와 인권과 자유와 생명이 짓밟힐 때 여러분 멍하니 있는 게 그게 대구 경북의 자존심입니까? 이재명은 촛불난동으로 박근혜 등을 끌어내려한, 나도 안동도 10년 살아서 우리 형제들 다 안동 살아요. 이게 안동 쌍놈이야 쌍놈. 자기 형수를 보고 보학짓이라고. 여러분 다 말하면 안 돼. 법에 걸려. 보학짓이라고. 이재명 형이 이재선 씨라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죽기 전에 강릉에 설날 우리 집에 찾아. 전국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억울해가지고 강릉에 설날 아침에 전화하고 오후 1~2시에 성남에서 저희 집에 왔더라니까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다. 대구 경북의 박근혜 대통령이 죽을 때 정치인 놈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살인당하고 촛불난동으로 쫓겨난다는 대구 경북의 정치인이 없어요. 요놈들이 앞장서가지고 주호영이 대구의 후배입니다. 후배. 지난 봄에도 작년 봄에도 내보고 밥 사주더라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빨갱이들이 몰아내도 박근혜 대통령 뇌물 받을 수 있는 인간이 못된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못한다. 대구 경북 말로 말등은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래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유승민이, 주호영이, 권영진이, 조원진이, 여러분 대구 경북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는데 앞장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번 선거는 이런 잘못된 대구 경북에 인간같지 못한 폐륜의 대구 경북에 짐승보다 못한 윤리, 땅에 추락한 정의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는 정치인, 국회의원, 대선 후보 눈 떼고 봐 없으니까 제가 순천 출신의 김경재 의원을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살리는 정치적 수단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정치적 지도자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쪽팔립니까? 대구 경북 인재가 없어가지고 전남 순천 김경재 후보 여러분 따라가라니까 쪽팔립니까? 나는 쪽팔립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으면은 평양 출신의 발갱이도 따라갈 사람이야. 나는 왜? 진실이 살아나고 정의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나고 한다면은 까짓 거 쪽팔리고 따라가고 때놈도 따라갈 거야. 나는 따라갑니다. 하물며 김경재 후보를 못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김경재 후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삿짐 이제 달성군 다 옮겼지요.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짓밟힌 대구 경북의 자존심을 되찾고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고 사기 날조만 윤석열 같은 거를 감옥에 보내고 촛불 깽판군 이재명 같은 것도 감옥을 보내고 국가를 정상화하는데 대구 경북이 정신을 차리는데 김경재 후보 박근혜 대통령이 짓밟힌 산업화 세력을 다시 살리고 사기당한 민주화 세력을 다시 살려 지역 화합도 일어나고 세력 화합도 일어나고 국제적으로 개방되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자유시장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위대한 보수 세력을 다시 만드는데 김경재 후보가 총력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매진할 기회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하는 김경재 후보가 대구에서 깜짝 놀랄 표가 나오구나. 이게 무슨 기적이냐. 대구 사람들 살아있구나. 사기 탄핵 촛불 난동한 사기 탄핵 지원 윤석열도 깜짝 놀라. 촛불 난동한 이재민도 깜짝 놀라.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김경재 후보에게 놀랄만한 대구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 여러분 기대합니다. 10점 만점에 10점 여러분 김경재 후보에게 여러분 10번 김경재 후보에게 대구의 양심과 지성 대구의 애국심을 듬뿍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구가 살고 경북이 살아 박근혜 대통령 함께 국가 정상화를 이루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네, 김경재 후보님의 공약을 듣기에 앞서 저희 마지막으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입니다. 지금 허경영 후보 쪽에서 이렇게 협조로 지금 운동 스피커를 좀 줄여서 지금 연설 시간을 확보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3번에 걸쳐서 유세 때 다 말씀드린 거는 미디어워치 TV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연설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그 갤럽이 지난 3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기사화가 됐는데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TK에서 80%의 득표율을 얻어서 당선되셨고요. 2007년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얻은 표가 TK에서 그분도 포항 출신입니다. 70%대로 이제 당선되셨고, 근데 지금 윤석열 현 후보는 60% 초반에서 머물고 있다. 지금 갤럽에서 이런 조사가 오늘 나와서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박 대통령 탄핵 무효 운동을 5년 내내 해왔던 입장, 그리고 탄핵은 바로 윤석열이 특검 검사 때 조작 날조로 이루어졌다는 모든 증거를 확인한 제 입장에서는 대구가 낳은 정치 명가 가문의 장녀이자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주범 윤석열을 TK와 대구가 60%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재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을 검사가 조작 날조 수사에서 45년형을 때려서 20년형을 받게 한 그런 검사가 전라도 광주에서 출마했는데 광주 시민들이 60%를 지지하겠습니까? 장담하는데 그 김대중을 감옥에 누명 씌워서 쳐넣은 그 검사는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다가는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도 광주지검, 광주지법 처벌 안 할 겁니다. 지금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번 대선에서 핵심 문제는, 더 다른 말씀들은 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딱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부터 최서원을 끼고 살면서 최서원과 함께 뇌물 받아먹고 이권 챙기고 국정을 농단해서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대통령을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이 감옥에 잘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윤석열을 찍으시면 돼요. 맞죠? 근데 5년 동안 제가 대구에 와서 수많은 집회를 해봤지만은 대구 시민의 그래도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다, 대기업에다가 돈을 요구했다, 말 3마리를 요구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닌데 왜 박 대통령이 20년형을 받고 감옥에 5년 동안 계셨죠? 그게 바로 조작날조검사 윤석열의 짓이고, 그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영전을 시켜준 게 문재인인데 왜 영전시켰겠습니까? 박 대통령 잘 잡아놨다, 누명 씌워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윤석열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연설하니까 이제 또 그러면 이재명이 찍냐? 아니요, 이재명이를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누명 쓴 걸 풀어드리고 싶고, 박 대통령이 그래도 명예롭게 정치 시즌2를 하게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박 대통령의 홍보특보이자 탄핵 무효를 위해서 남은 정치 인생을 바치겠다는 김경재 후보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뭘 복잡할 게 있습니까? 그렇죠. 탄핵 무효, 박 대통령 명예회복, 김경재. 탄핵은 잘 됐다, 탄핵은 정말 잘한 거다, 윤석열. 끝입니다. 예. 이걸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10점 만점에 10번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님이 오십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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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아니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어? 여기가 복성로입니까? 복성로 맞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이 복성로에 와서 탄핵 반대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1996년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15대 처음 들어갔고, 박근혜 씨는 당시에 보궐선거로 해서 대구에서 엄삼탁 씨하고 경쟁해가지고 2년 후에 들어왔습니다. 공교롭게 저하고 같은 상임위원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건너편에 앉았었는데, 그때 저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그 양반은 신한국당 새누리당이어서 서로 인사를 하기가 좀 거북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제가 박근혜 초선 의원에게, 저도 초선이었습니다만 말을 싹 걸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좀 악명이 높은 사나이였습니다. 적어도 공화당 정권 쪽에. 근데 그 후에 뭐 이럭저럭 해가지고 박근혜 의원이 저에게 이 말을 터서 제가 절작 계명옥 회고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책을 읽어봤더니 참 잘 쓰셨더군요. 뭐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급작스럽게 친해져 가지고 그 후에 쭉 정치적 교류를 같이 하다가 제가 1999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한번 갔다 오라고 해서 가서 뭐합니까? 했더니 저마들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쟤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자네가 가서
아주 솔직하게 나한테 좀 보고를 해주게. 저는 그동안 김대중이라는 분하고는 그분이 2번 미국에서 망명을 하는 동안에 제가 수발을 해준 인연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무슨 보고를 했냐면 요약한데 북한이 가는 곳마다 저한테 캐시를 달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김대중의 아주 막내 중에 막내가 왔다고 해서 대접이 아니라 보통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좌관을 수행원을 2사람 데려갔는데 하여간 가면 눈이 휘둥그레해집니다. 이 대구 북성로도 보니까 젊고 팽팽한 사람이 많은데 하여간 평양에 JD라는 고려 호텔을 딱 들어가고 왼쪽에 방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해서 커피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치마적으로 입은 사람이 10여 명이 쫙 서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의 파이널리스트 한 정도 사람들이에요. 미모들이. 그러니까 우리 보좌 수행원들이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정신이 없다. 그럼 무지무지하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를 잘못하면 죽어 하고 내가 하루에 몇 번씩 그 엄포를 놓고 했는데 이래서 북한을 가면 잘못하면 그 씨앗 작전에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북한에 돈을 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선생님이 그 부메당으로 당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꼭 그걸 하고 싶어 해. 아니 지금 이제 집권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집권 너무 늦게 정상회담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은 5년 차에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양반은 평소에 조선이 북한 땅 한번 밟기를 원하는 거야 대통령으로. 그래서 무리하게 가가지고 이거저거 사인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리니 그 다음 거의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북한에서도 노무현에게 크게 기대를 안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때 2년 차란 말이야.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3년 차면 충분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돈을 주되 조금씩 주십시오. 크게 요구하고 나중에 당하지 말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30년 이상 된 참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저하고 결별이 됐습니다. 제가 좋게 말해서 그냥 팽당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결별을 했습니다. 자네는 이거 관계하지 말고 국회 가서 일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고 제 후임이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가 돈 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감옥소도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엄청난 정치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공천도 못 받고 아주 우스운 사람이 돼서 한 8년 가까이를 떠돌아다녔는데 마침 그때 이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호남표를 못 잡아가지고 소위 민주당 쪽에 중도 우파 세력을 못 잡았는데 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은 게 2012년부터 지금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처음 5년은 청와대 가서 1년 동안 특별 보좌관으로 일도 했고 한국 자유총연맹 총재도 했고 그 인수위원회 무슨 수석 부총재 부위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양반이 탄핵을 당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정치적으로 몰락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탄핵을 이렇게 주도했노? 하고 보니까 요약해서 설명하면 경상북도 성주에 꼽았던 사드 있죠. 사드 때문에 탄핵 문제가 중국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천하의 박정희의 딸이라고 해서 상당히 예우를 했어요. 천안문에 가면 막 옆자리에서 앉히고 그거 굉장한 예우입니다. 중국식 예절로는 굉장한 예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갑자기 미국 놈하고 샬라샬라 하더니 사드를 만들거든. 그 배신감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런데 배신감을 느끼는 거나 자기들은 그쪽 쌍동성 반도 근처에 항공을 향해서 적어도 1600개 이상의 고도 미사일을 장치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드 하나 만든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당연히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얘기를 운운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맺고 그들과 업무 연락을 가진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앞서거니 뒤서에 둘 다 했습니다. 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하에 있는 정당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국민의힘 쪽에 있는 국회의원 62명이 박근혜 탄핵에 가담했습니다. 아니 저쪽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탄핵을 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 한 180여 명 되니까 한 20년만 여기저기서 구워다가 200명 채워가지고 탄핵을 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니 어떡그러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주력 부대가 탄핵을 주도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라 김무성이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탄핵파들이 탄핵한 겁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또 하나 탄핵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뭘 했느냐? 사드를 전부가 반대를 했어요. 대구 경상북도 국회의원지고 까놓고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니면 박근혜 대표의 힘과 은혜를 음양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입장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사드 나오니까 전부가 반대. 아니 이런 놈은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국회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사드를 박았던 성주 국회의원 이원영이라는 사람도 반대했어요. 세상에 이게 판이 웃기는 판이 됐습니다. 또 요새 그 유명한 국정원장 박지원이가 그때 국회의원으로 슬그머니 거기 오니까 완전히 영웅처럼 환영을 하더라고 성주 시민이. 야 뭐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노? 이것이 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탄핵은 중국 공산당 그게 북한 김정은의 추종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의 또아리를 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 지금 윤석열이 중심의 또아리를 치고 있는 법조 마피아 이 세 집단이 박근혜를 탄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혐의가 9개인데 그 중에 8개는 무효가 됐어요. 다 무효가 됐어요.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게 뇌물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무슨 뇌물을 받아먹었을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받아먹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막 가까이 진정으로 지원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야말로 그 돈 챙기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유라에게 말을 3피를 빌려달라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탁했다는 게 뇌물입니다. 아니 아무리 시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국제대회에 가서 뭐 해가지고 금메달을 받으면 국가가 그 사람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 진흥을 위해서. 근데 정유라가 어디를 나가려고 하는데 말을 타는데 삼성에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3피를 좀 빌렸어요. 근데 빌리고 자시고 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말도 안 하고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뇌물이냐 하니까 윤석열이가 만든 작품이 뭐냐면 간접적 뇌물이라고. 묵시적 청탁을 했다. 말을 안 해 딱 보면 야 너 이 사람 좀 좋아해 좀 도와줘 그렇게 했다가 천원만 받아. 그런 놈의 범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람의 검사로서의 죄과를 우리가 덮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는 말을 돌려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아니라 예를 들면 경쟁을 해서 이낙연 의원이 후보가 됐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서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사람 잘 아는 사람이고 대학 후배고 적어도 그 사람 빨갱이 아니야.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누가 되든 말든
내가 뭐 그 사람 모처럼 나왔다도 뻔히 아는 전제 가서 붙고 자식할 그런 의지가 없어요. 동일한 논리의 영역에서 국민의힘에 만약에 홍준표가 후보가 됐다면 당연히 저도 안 나오죠. 국회에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좀 함부로 하지만 그 사람 틀린 건 한 거 없어. 좀 거칠게 말을 해서 그렇지. 괜찮은 사람이야.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모른 척하고 아무리 정권 교체가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가만둡니까? 그래서 하도 문재인 정권의 적폐가 심하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는데 이 윤이 딱 잡아가지고 앉아서 지가 대통령 해보겠다고 하니 이걸 제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윤석열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몇 사람을 시켜서 네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사죄만 해라. 그러면 조건부로 그냥 눈물을 먹고 니를 지지하겠다. 근데 오늘 이 시간까지 안 해요. 안 해. 왜? 지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것을 얘기하니까 니는 표를 가르는 거 아니야. 그래 가를지도 어쩔지도 모르네. 지금 마라톤 뛰는데 내가 쭉 가서 결승전 5m 전방에 스톱해갖고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하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5m 전방에다 딱 서가지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쪽에 얘 할래 안 할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걸 하라. 나는 나기를 가겠다. 저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요새 모아서는 이재명 쪽에서 하는 짓거리가 괘씸하고 잘못하면 이 선거가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정도로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뿌리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좌우당 간에 어떻게 해갖고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승부를 조작해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너무 믿고 있다가 갑자기 꼬다당 하고 엉뚱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내 표 때문에 졌다면 그 책임은 네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 이거 분명히 하자. 저 표는 별표는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지난 5년 6년 동안에 광화문 광장에 나서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나라 자유민주를 위해서 외치고 노력하고 기도했던 1150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감히 제가 대변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14명 중에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 없어. 딱 하나 11번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가끔 버스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때는 우리 편인지하고 내가 연설하고 내려서 악수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야리꾸리해. 오늘 아침에 변희 동지가 그 얘기를 고백했지만은 처음에 탄핵 투표를 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하자고 제의한 사람이 조원진입니다. 너는 조원진이가 탄핵 투표 당시에 박근혜 탄핵에 반드시 반대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여러분 그 플래카드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별짓 다 했던 사람이 아니 자기 공모 문서에 박근혜 대통령 박자도 안 나와 있어. 박자도 안 나와요. 그리고 뻔뻔하게 플래카드에다가 박근혜 얼굴을 딱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무슨 얘기로 아니 지금 조원진이가 출마한 거냐 박근혜가 출마한 거냐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이건 초상권 중대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근데 뭐 그거야 본인이 취급해야 할 문제니까 제가 모른 척하고 다만 조원진 후보가 여기 많이 여기는 여기 허경영이지. 조원진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진심으로 지원하고 그와 같이 명운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요새 보니까 뭐 윤석열 쪽으로 갈까 이재명 쪽으로 갈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좌우당 간에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믿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가까운 장래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 것입니다.
그 만든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난 4년 9개월 동안 고생 많이 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절함, 연민의 정, 이런 것을 다 보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랑과 애정을 표시해 주신다면 그 마음으로 기호 10번 김경재를 찍어주십시오. 제 표는 여러분의 박근혜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는 겁니다. 당락의 문제가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면 제가 1등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십니까? 세상에 기도가 많아요. 제가 믿는 저를 믿는 많은 출전자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10명 이상 있어요. 제가 꼭 믿는 건 아니지만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반드시 박근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지키다가 춥고 배고프고 외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간적인 의리는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나오면 열심히 뒤에서 이제 박수 치는 사람이 될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박근혜를 힘을 주셔야만 대구 사람의 긍지가 생깁니다. 아니 대구 사람이 뭘 봤다고 윤석열이가 그렇게 박근혜를 때려잡고 얼마나 잡았습니까? 9개 혐의 중에서 8개가 무효인데 하나 뇌물죄로 엮어서 자기가 깜빵 보냈다고 주장했죠. 법정 구속기간이 지나서 그래 좀 풀어놓고 재판받으면 안 돼. 거부했죠. 그 다음에 구속척부심사 신청했죠. 어디 아프다 할 때 2번이나 노 안 돼. 4번 거절했죠. 그 다음에 무슨 벌금 안 된다고 해서 비슷한 혐의, 그보다 훨씬 큰 혐의를 가지고 있는 전 국무총리 한명숙이 문제는 가만히 놔두고 집 팔아가지고 벌금 뺏어냈죠. 인간으로 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판을 일주일에 4번 나가는데 항상 포옹 놓고 갔죠.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박근혜가 이렇게 일주일에 4번씩 끌려다녔어요. 그것이 전부 윤석열의 작품입니다. 그러고도 윤석열을 찍어요? 말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개표 참관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개표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8시에 보통 시작합니다. 30분 전에 개표장에 들어간 참관인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는 수개표를 원합니다 하고 외치면 전자개표 안 하고 수개표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관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미 참관인이 된 사람에게 강조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반드시 개표 시작 30분 전에 다 일어나서 우리는 수개표를 원합니다 하면 법률상 수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층 더 고양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민주적인 성원과 힘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우리와 우리의 자신, 우리의 새끼들에게 더 좋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물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사시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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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만 드리십시오. 기호 10번 김경재 해보셨습니다.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다른 미소주와 주자라고 굉장히 참여하는 대통령 후보십니다. 대통령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민생 안전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입니다. 바로 하루같이 남자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호 10번 김경재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0번 김경재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분을 선물했습니다. 김경재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국민이 놀랐다 국민이 깨어났다 너도 나도 하나 되어 함께 일어나자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내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너도 나도 하나 되어 함께 만들자 국민 하나 되어 깨어날 시간 김경재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여러분들의 생활비 보태주겠다고 싸우는 걸까? 아니면 재벌들이 낸 세금 깎아 쓰겠다고 싸우는 걸까? 절대 여러분 호주머니 채우시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